자, 정적 팩토리를 생성자 대신에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사용할 때 좋은 점.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코드처럼 인터페이스 타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언은 리턴 타입에는 인터페이스를 넣어놨지만 막상 리턴을 해주는 인스턴스는 이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로 우리가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를 선언해 놓고 해당하는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를 리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유연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정적이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생성자를 사용할 때는 딱 English Hello 서비스나 Korean Hello 서비스만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해당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생성자는. 그런데 이 팩토리 메서드는 정적 팩토리 메서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리턴하는 반환 타입이에요. 이 타입에 얼마든지 호환 가능한 다른 타입들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리턴을 해도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네 번째 장점도 같이 드러나는 거죠. 이 매개 변수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인스턴스를 리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세 번째 장점과 네 번째 장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 세 번째 장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이 인터페이스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당연하죠. 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클라이언트 코드를 원래는 밖에다 둬야 되지만 이 안에다가 둘게요. 이 메인 메서드는 여러분 이 클래스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 편의상 여기다가 같이 적어 놓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밖에서 호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는 이 헬로 팩토리를 거쳐서 어떤 인스턴스를 가져오던 타입이 인터페이스 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 코드로부터 이제 인터페이스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도록 우리 강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인 타입을 클라이언트에 숨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사용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언급하고 있는 게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자바 8 이전에는 이렇게 스태틱한 메서드를 인터페이스에 선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바 8 이후부터는 인터페이스에 선언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만든 이제 더 자바 8이라는 강좌에 보시면은 강의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꼭 이 강의 수강하시기 전에 꼭 보셨으면 좋겠지만 아마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안 보신 분들 중에 이런 기능을 이미 알고 있다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제가 스태틱 앞에 있던 퍼블릭을 삭제한 거는 굳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인터페이스에 선언하는 모든 것들은 다 퍼블릭입니다. 다는 아니고, 네. 프라이빗도 선언을 할 수가 있긴 있어요. 프라이빗 스태틱을 선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프라이빗 붙였을 때고, 앞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을 때는 인터페이스 안에서는 퍼블릭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한 거예요. 클래스에서랑은 좀 다르죠. 클래스에서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으면은 패키지 프라이빗 레벨에 접근 지시자로 간주하지만 인터페이스에서는 퍼블릭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퍼블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인텔리지가 똑똑해가지고 굳이 필요 없는 퍼블릭이다라고 이제 회색 빛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에다가 스태틱 메서드를 선언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팩토리 메서드에다가 굳이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스태틱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을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가져올 수가 있는 이제 헬로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ENG요 맞나요? KO 아니면 잉글리시를 가져오게 해놨네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잉글리시가 나오겠죠. 한글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여기 아래 니하오가 있었어요. 그죠? 어디선가 중국어로 헬로우를 한 흔적이 보이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이제 다섯 번째 장점에 해당합니다.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이런 정적 팩토리 메서드가 있는 시점에 굳이 구현체가 없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막 서비스 제공자 프레임워크라는 걸 설명을 해요, 책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아마 많이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주 간단한 예제를 일단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은 헬로우 서비스만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구현체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구현체가 없다. 인터페이스만 있고 우리가 구현체가 없다. 자, 없죠. 자,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헬로우 서비스만, 인터페이스만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니하오라고 인사를 하는 차이니즈 헬로우 서비스를 사용해서 한번 니하오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서비스 로더라는 자바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정적 팩토리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정적 팩토리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로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헬로 서비스 타입의 특정 서비스 이미의 서비스를 로딩하겠다, 가져오겠다 라고 합니다. 이 로더는 이터레이터예요. 또 이터러블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여러 개의 서비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터러블 타입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이 순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현재 참조할 수 있는 클래스 패스 내에 있는 모든 헬로 서비스의 구현체를 가져옵니다. 그 구현체를 등록되어 있는 구현체 중에 이제 헬로우 서비스를 구현한 구현체들을 가져오는데 등록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로더가 이터러블한 타입이고요. 이터러블한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거를 찾아서 또 첫 번째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바 8에 추가된 옵셔널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자바 8 강의는 꼭 듣고 오셔야 돼요. 옵셔널까지도 설명을 드리면 정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바 8 강의에 들어있는 옵셔널도 꼭 수강하고 오시고요. 이거 보면은 헬로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등록되어 있는 헬로우 서비스 구현체가 없으면 이제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있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있으면 이 헬로우 서비스에다가 헬로우를 호출을 하라 라고 해서 호출을 하면 니하오가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여기에는 헬로우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차이니즈 헬로우 서비스가 동작을 하게 되었을까? 실제로 여기서 디버깅을 해서 보면요, 여러분. 이 안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차이니즈 헬로 서비스가 들어와 있어요. 이 차이니즈 헬로 서비스는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 일단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자 보시죠. 딱 5번째 장점이 설명하는 그대로죠. 인터페이스만 있고 이 인터페이스 구현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정적 팩토리 메서드가 있는 상태에서 인터페이스만 있어도 된다. 구현체가 없어도 된다. 정확하죠. 네, 이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이 서비스 로더를 사용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서비스 제공자 프로바이더 프레임워크의 구현체라고 볼 수가 있죠. 서비스 프로바이더 프레임워크의 자바 기본 구현체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서비스 로더라는 거예요. 서비스 로더는 이런 식으로 로딩을 해올 수가 있는데 여기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랑 이 프로젝트랑 달라요. 여기는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에 보시면 여기다가 제가 차이니즈 헬로 서비스를 구현을 해놨고요. 이 차이니즈 헬로 서비스를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 resources 밑에다가 meta inf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디렉토리 밑에다가 또 services라는 디렉토리를 만든 거예요. 절대 디렉토리 이름 자체가 meta-inf.services가 아니에요. 하나의 디렉토리가 아니라 지금 두 개의 디렉토리입니다. 두 개의 디렉토리를 지금 인텔리자에게 닷을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제가 절대 경로로 보여드리자면 resources 밑에 meta-inf 밑에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는 거예요. 디렉토리가 있고 요거는 파일 이름입니다. me.whiteship chapter 01.
item 01.hello 서비스는 그대로 이 전체가 다 파일 이름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제공할 구현체의 인터페이스의 풀 패키지 경로를 적어주는 겁니다. 풀 패키지 경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클래스의 풀네임을 적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페이스 풀네임. 인터페이스 보통 이제 풀네임이라고 하면은 그 풀 패키지 경로까지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로우 서비스의 풀 패키지 경로 여기 있죠. 이거랑 이제 헬로우 서비스까지 붙여가지고 요거랑 헬로우 서비스 붙여가지고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 파일 안에다가 이제 구현체 풀 패키지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이 구현체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게 패키지 이름이고 이 클래스에 이것까지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적어주면은 이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르로 패키징 할 때 이 메타 INF에 있는 이 정보를 자르 파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이쪽 프로젝트에 제가 자르 파일로 넣어놨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게끔 자르 파일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여기다 어차피 폼에다가 디펜던시를 추가했으니까 그냥 차이니즈를 호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다만 차이점은 이 코드는 이 코드와 이 코드가 다르다고 생각할게요. 나눠져 있다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편의상 여러분들 같이 보여주고 있지만 나눠져 있다 생각하세요. 자, 이 코드는 차이니즈 헬로 서비스에 의존적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차이니즈 헬로 서비스에 의존적이에요. 이거는 이 클래스가 차이니즈 헬로 서비스를 임포트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의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존성이 생기지를 않아요. 보시면 없어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임포트문이 사라지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 코드는 어떤 의미의 구현체가 올지 전혀 모르는 코드인 거고, 이 코드는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나는 차이니즈 헬로 서비스를 쓰겠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쓰고 있는, 그 둘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구현체가 올지 모르지만 나는 그 구현체가 따르고 있는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코딩만 하면 돼 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또 굉장히 유연함을 주거든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예로는 JDBC 드라이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책에서도 나온 예제지만 우리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지 우리 코드는 모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 또 까칠한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닌데요. 저는 MySQL에 특화된 SQL만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은 꼭 MySQL만 쓰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주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경우 MySQL에서도 동작을 해야 되고 뭐 MS SQL에서 동작을 해야 되고 오라클에서 동작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 DB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쿼리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JDBC로 어떤 드라이버에 호환되는 드라이버만 있다면, DB 드라이버만 있다면 동작하도록 코드를 작성해야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패턴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책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아주 안타깝게도 JDBC는 자바에서 만들어 놓은 이 서비스 로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JDBC라는 기술 자체가 이 서비스 로더가 등장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서비스 로더 이런 패턴은 조금 더 전문화된 어떤 스프링이나 디펜던시 인젝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길었지만 생성자 대신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사용하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장점을 한 번에 살펴봤습니다.